네, 이번에는 예제 6.7을 살펴보면서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6.7은 어떤 문자를 입력한 경우 그 문자가 알파벳인지 숫자인지 혹은 특수문자와 같은 그 외의 모든 것인지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살펴보면 먼저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차형의 변수 letter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입력을 요구하기 위해 nslo그를 사용해 입력 요구 문구를 출력하고 scanf를 통해 문자 하나를 입력받습니다. 여기서 포맷 문자 %c가 사용됐는데 입력받는 자료 유형이 하나의 문자이어서 %c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력받은 문자를 변수 letter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if문이 나오는데 if문 안에 조건식이 뭔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연산자들이 나오는데 이 연산자들을 논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자의 종류에는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등이 있는데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피 연산자들을 더하고 나누고 빼고 곱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자는 피 연산자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크고 작고 같음을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리 연산자는 복합 관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논리 곱 연산자인 AND와 논리 합 연산자인 OR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AND를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인데 그리고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남자다 그리고 학생이다를 한번 해석해보면 그는 남자이면서 학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는 남자이면서 학생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남자이지만 학생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이 됩니다. 또 그는 남자는 아니지만 학생이다라고 해도 그 말은 거짓이 됩니다. 또 그는 남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 또한 거짓이 됩니다. 다음으로 5어를 살펴보면 5어를 우리말로 하면 또는입니다. 그러면 그는 남자다 또는 학생이다 라는 말은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 앞에 네 가지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는 남자이면서 학생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남자이지만 학생이 아니다 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는 남자는 아니지만 학생이다 라고 해도 그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말은 거짓이 됩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논리학에서 말하는 참과 거짓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O는 참으로 표현하고 X는 거짓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건 1과 AND 조건 2가 있는 경우 조건 1과 조건 2가 참인 경우에 AND로 구성된 조건 전체가 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들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건 1, 5어, 조건 2가 있는 경우 조건 1과 조건 2 중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참이므로 하나라도 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참이 되고 이렇게 둘 다 거짓인 경우 이때 거짓이 됩니다. 그럼 이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식은 관계식과 함께 복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는 경우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 부분이 관계식이 되고 논리 연산자인 AND를 사용하는 부분이 논리식이 됩니다. 지금 이 식은 두 개의 관계식과 한 개의 논리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평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관계식은 논리식보다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그럼 관계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일반적인 결합성에 따라 왼쪽부터 평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관계식을 평가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먼저 평가되는데 1은 2보다 크다고 나타나 있는데 1은 2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2는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평가돼서 3은 4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이 됩니다. 그 다음 논리식이 평가되어 거짓, and, 참으로 되고 and는 둘 다 참이어야지 참이므로 이 부분은 이 전체 논리식 부분은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이 간단한 식을 보면 무엇을 먼저 평가하는지에 대한 순서는 상식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를 설명하는 이유는 컴퓨터의 평가 횟수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이 식을 살펴보면 왼쪽 관계식인 1이 2보다 크다라는 이 식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and는 둘 다 참일 경우에만 참이므로 바로 먼저 식을 평가한 것이 거짓이 나왔다면 뒤에 오른쪽에 있는 이 3은 4보다 작다라는 관계식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논리식 전체는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컴퓨터는 오른쪽 관계식인 3은 4보다 작다라는 식은 평가하지 않고 바로 거짓으로 판단을 내려 판단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판단 횟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실행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리 연산자들이 오브젝티브-C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nd는 이렇게 앰퍼샌드라는 기호 두 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or는 이렇게 생긴 이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을 합니다. 이 기호는 엔터 바로 위에 있는 역슬레이시를 쉬프트를 누르고 두 번 클릭하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제 6.7의 코드로 돌아와서 if 안의 조건식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if 안의 조건식을 보면 일단 괄호가 있으니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먼저 평가됩니다. 괄호 안에서도 괄호 안에서를 보면 논리식과 관계식이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논리식보다 관계식이 먼저 평가되고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 왼쪽에 있는 식이 먼저 평가되므로 이 부분이 먼저 평가됩니다. 입력한 레터에 들어있는 문자가 소문자 A보다 크거나 같으면입니다. 이때 이 기준은 알파벳의 나열 순서로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알파벳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뜻하는 관계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관계식이 평가돼서 레터는 소문자 Z보다 작거나 같다면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그림으로 보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논리식이 평가돼서 연산자 and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이 되는 중첩되는 이 영역을 나타내는데 레터의 값이 이 영역에 존재하면 이 전체 논리식의 값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면 거짓이 됩니다. 즉 이 부분이 말하고 싶은 건 입력한 값이 소문자 알파벳 사이에 존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로식을 살펴보면 A와 Z가 대문자로 바뀌었을 뿐 똑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입력한 값이 대문자 알파벳 사이에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어 연산자가 사용된 논리식이 평가되는데 이는 소문자 알파벳 또는 대문자 알파벳인지 평가하는 것으로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 참이면 이 부분의 조건식의 값은 참이 되어서 바로 아래 나오는 ns로그가 실행돼서 이 문자는 알파벳입니다라는 문구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몸체는 실행되지 않고 else if문으로 와서 다시 다른 조건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살펴보면 입력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9보다 작거나 같으면인데 둘 다 숫자가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숫자를 숫자 개념이 아니라 문자로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0과 9 사이에 있는 그 숫자들 사이에 어떤 숫자를 사용하고 있으면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조건에 부합해서 다음에 나오는 ns로그가 실행돼서 이 문자는 숫자입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도 아니고 숫자도 아닌 경우에는 else로 와서 ns로그를 통해 이 문자는 특수문자입니다라는 문구를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알파벳이나 숫자 혹은 그 외의 문자들을 입력해보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lse if 문을 사용해서 변수의 값을 다른 값들과 비교하는 형태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평가값이 value 1과 같다면 이 몸체가 실행되고 같지 않다면 실행되지 않고 다음 else if로 가서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값이 value 2와 같다면 몸체가 실행되고 같지 않다면 실행되지 않고 또다시 다음 else if로 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프로그램 개발 시 매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브젝티브-C에서는 이런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명령문으로 스위치문을 제공합니다. 위의 형태를 스위치문으로 바꿔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괄호 안의 식은 value 1, value 2, value 3와 계속 연속해서 비교되고 그중 값이 같은 경우 그 해당 케이스문의 몸체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몸체가 실행된 후 브레이크문이 실행되어서 이 케이스의 몸체가 끝났음을 알리고 스위치문 전체를 종료시킵니다. 즉 만약에 식이 value 2와 같아서 이 케이스문이 실행돼서 몸체가 차례대로 실행된 후 브레이크문을 만나 끝났음을 알리고 스위치문 전체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은 실행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 부분은 이 식의 값이 어느 케이스의 값과도 일치하지 않을 때 실행되는 것으로서 바로 이 else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스위치문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구체적인 쓰임과 예제는 다음에 클래스와 메서드와 같은 객체 지향의 개념을 다룬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리언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